안녕하세요. 온라인 수학 체험전 파라오 코드를 이용한 사칙 연산 능력을 키우는 보드게임과 수학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원중학교 수학교사 이하늘입니다. 파라오 코드는 통계와 관련하여 중학교 3학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특징은 전략과 협동도 중요하지만 운과 수감각이 매우 중요한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물은 게임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숫자 타일, 모래시계, 정팔면체, 십면체, 정십이면체 주사위 총 3개입니다. 게임 인원은 2명에서 5명 사이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게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게임판을 가운데에 두고 숫자 타일을 숫자가 적힌 면의 테두리 색깔에 따라 구분해 둡니다. 둘째, 노란색 테두리 타일을 피라미드 1층 옆에, 파란색을 2층, 빨간색을 3층, 검은색 타일 더미를 피라미드의 4층 옆에 숫자가 보이게 쌓아둡니다. 이때 테두리 색은 난이도를 나타내며 이에 따라 뒷면의 풍뎅이 수인 점수가 다릅니다. 셋째, 피라미드 각층 옆 숫자 타일 더미에서 타일을 가져와 판에 빈칸을 채웁니다. 넷째, 피라미드의 각층은 바로 옆에 있는 숫자 타일 더미에서만 타일을 채워야 합니다. 다섯째, 주사위 3개와 모래시계를 게임판 주변에 놓습니다. 본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위 3개를 던집니다. 둘째, 나온 숫자 중에서 2개 이상을 한 번씩만 사용해 피라미드에 놓여있는 숫자가 결과값이 되도록 사칙 연산식을 만듭니다. 셋째, 조건에 맞는 식을 찾았다면 결과값을 큰 소리로 외치고 해당하는 숫자 타일을 가져와 숫자가 보이게 자기 앞에 놓습니다. 넷째, 가장 먼저 타일을 가져온 사람이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다섯째, 남은 사람들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조건에 맞는 연산식을 만들어 그 결과값에 해당하는 타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섯째,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면 그 라운드가 끝납니다. 일곱째, 라운드가 끝나면 각자 가져온 숫자 타일이 결과값이 되게 하는 연산식이 맞는지 모두에게 증명합니다. 여덟째, 증명에 성공했다면 가져온 타일을 숫자가 보이게 둡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카드를 뒤집어 황금 풍뎅이가 보이게 둡니다. 게임이 끝난 후 풍뎅이 개수만큼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아홉째, 연산식 증명 단계까지 마친 뒤 피라미드의 빈칸을 해당 단계의 타일로 채웁니다. 열째, 이번 라운드에서 주사위를 던진 사람의 왼쪽 사람이 주사위를 던지면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1째, 빈칸 채우기 단계에 해당 타일 단계의 숫자 타일이 다 떨어져 어느 한 칸이라도 빈칸을 채울 수 없으면 즉시 게임이 끝납니다. 12째, 모두 자기가 가져온 타일 뒷면에 있는 황금 풍뎅이 개수를 셉니다. 13째, 증명에 성공한 타일에 그려진 풍뎅이 개수에서 실패한 타일에 그려진 풍뎅이 개수만큼을 뺀 그 나머지가 자신의 점수입니다. 14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럼 다 함께 게임을 해봅시다. 게임을 해보셨나요? 파라오 코드 안의 수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가지 주사위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탐구해 볼까요? 파라오 코드에서 사용하는 3가지 주사위 모양은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주사위가 아닌 정팔면체, 십면체, 정십이면체 형태의 주사위를 사용하며 주사위의 눈은 정팔면체는 1부터 8까지, 십면체는 1부터 10까지, 정십이면체는 1부터 12까지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3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요? 또한 나온 3개의 눈을 통해서 만든 사칙 연산식의 결과는 총 몇 가지나 나올까요? 사용하는 숫자의 개수, 그리고 괄호의 사용, 4가지의 사칙 연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총 몇 가지의 경우가 가능할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라오 코드 안의 수학은 각 난이도별 카드의 평균과 산포도 알아보기입니다. 파라오 코드에는 난이도에 따라 총 4가지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테두리 카드가 될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각 난이도별 수 카드의 평균과 산포도를 구해보면 난이도에 따라 수 카드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난이도별 수 카드의 풍뎅이 개수와 그 확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테두리 카드입니다. 노란색 테두리 카드는 총 22개이며 풍뎅이의 개수는 1개 또는 2개입니다. 풍뎅이가 1개인 숫자 카드는 3, 4, 5, 6 해서 20, 24까지이며 풍뎅이가 2개인 숫자 카드는 17, 21, 30, 36, 40입니다. 같은 노란색 숫자 카드에서도 왜 풍뎅이 개수가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뎅이 1개의 숫자들은 크기가 작은 숫자들입니다. 한번 20 이상의 수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과 24는 보이는 방법처럼 여러 가지 숫자들의 곱하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풍뎅이 2개의 숫자들은 어떨까요? 17은 소수이므로 덧셈 또는 뺄셈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21은 3 곱하기 7, 이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30과 36, 40은 보이는 것처럼 구성됩니다. 15, 18, 20이라는 숫자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풍뎅이 1개와 2개인 숫자들의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사위는 모든 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기 때문에 나오기 어려운 수라는 것은 여러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야 하는 숫자이거나 연산의 혼합 사용이나 괄호를 포함하는 연산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풍뎅이 2개인 숫자는 21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수입니다. 셋째, 30, 36, 40에서와 같이 곱해진 수 중 하나의 주사위로 만들 수 없는 수인 15, 18, 20이 있습니다. 이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2개의 주사위들을 다시 연산하는 추가 과정이 필요하므로 역시 만들기 어려운 수가 됩니다. 넷째, 17은 소수이므로 곱셈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이 작은 2개의 주사위인 정팔면체와 십면체의 합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노란색 테두리 타일에 속하는 난이도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 이상의 소수부터는 작은 2 주사위의 합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테두리 타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테두리 타일은 풍뎅이 개수가 3개 또는 4개입니다. 풍뎅이 개수가 3개인 숫자는 19, 22, 27, 28 해서 60, 72까지이고 풍뎅이 개수가 4개인 숫자는 25와 45, 2개입니다. 파란색 테두리 타일은 전반적으로 노란색 단계보다 숫자들이 커졌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란 단계였던 수인 30, 36, 40보다 작은 수인 19, 22, 25, 27, 28, 32, 35도 있습니다. 작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단계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타일의 풍뎅이 개수는 5개 또는 6개입니다. 풍뎅이 개수가 5개인 타일은 23, 26, 33, 50, 54, 70, 80이며 풍뎅이 개수가 6개인 타일은 44와 63 2개입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 단계에도 23, 26, 33, 44와 같이 작은 수들이 섞여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23은 소수입니다. 따라서 곱셈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숫자가 18보다 크기 때문에 덧셈으로 만들려면 정 12면체의 숫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정 8면체와 10면체의 주사위만을 사용해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들기 쉽지 않은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6은 13을, 그리고 33과 44는 11을 만들어야 하는데 13과 11 역시 소수이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검은색 테두리 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색 테두리 타일은 풍뎅이 개수가 7개이며 49, 64, 84, 9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 64, 84, 90을 분석해 볼까요? 84의 경우는 3 곱하기 4 곱하기 7, 딱 이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들기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49와 60과 90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이는 것처럼 곱하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경우는 그럭저럭 찾기 쉽고 나오기도 쉬운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49, 64, 90이 검은색 테두리 타일의 난이도를 가질 만큼 확률적으로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체험 전 파라오 코드를 이용한 사칙 연산 능력을 키우는 보드게임과 수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